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제아춤을 박준현입니다. 사실은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유럽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영상을 좀 짧게 찍어야 될 것 같고요. 출장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공유할 내용들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지난주 시장 한번 살펴봐야 되죠. 자,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이 주식과 채권이 좀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. 주식과 채권의 동반 강세의 주요 배경은 연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. 특히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날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거든요.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일자리 증가수가 나왔는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고용지표가 부진하니까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거다.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6월달 다음 주 6월 FOMC 회의에서 바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다.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 폭이 50bp도 아니고 3번 75bp까지 전개될 수 있을 거다.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지난주에도 미국채 금리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. 2년짜리 금리가 1.86%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2.25에서 2.50 레인지임을 감안해보면 벌써 이 미국채 시장은 사실상 5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국내에서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빨라진다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시기가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러면서 지금 국고채 3년 금리 1.53%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국채 시장의 랠리가 이어졌고요.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 위험자산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주에 다우 나스닥 3% 4%대 급반등세를 보였고 국내에도 코스피랑 코스닥이 1에서 한 2%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. 다만 이제 상해 지수는 계속 부진한 모습들이었는데요. 최근에 중국 쪽 경제 지표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들 나오는 것들이 미국 주식과 이 중국 증시의 상당한 차별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. 외환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이 달러화 강세가 좀 주춤했는데요.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달러화의 강세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들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로 반전이 됐고요. 원달러 환율도 그에 따라서 10원 가깝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원자재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. 최근에 금 가격이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. 불안한 심리들이 안전한 금으로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, 이런 상황들이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른바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좀 높였고요. 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 넘어섰다가 다시 좀 지난주에는 1000만원 이하로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자, 이 정도가 간략하게 지난주 금융시장 살펴봤고요. 바로 이어서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와 이벤트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에는 경제지표들이 미국, 중국, 한국 이렇게 조금 나눠서 한번 좀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. 일단은 다음 주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결국 이제 중국 지표일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추가적인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 쪽의 최근에 경제 지표들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고요. 상해 지수도 미국 주가가 반등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저조한데 다음 주에 보면 월요일날 중국의 수출입 지표 나오고 수요일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금요일날 중국의 5월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지금 다 나오게 됩니다. 아마도 전체적으로 5월 달에 이 중국 지표들은 부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.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이 중국의 상해 지수는 상대적으로
뭐 미국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비하면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쫓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. 다만 이제 역설적으로 중국 지표가 이렇게 계속 부진하고 또 지수도 약세를 보이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미국에 대한 어떤 강경 일변도로 맞서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죠. 실제로 이 지난주에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항상 시진핑이 내 친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시진핑이 자기 입으로 직접적으로 트럼프는 내 친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양국 관계가 단절되는 걸 원치 않는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직접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전면전으로 치닫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 대화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긴장 관계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 좀 더 중국이 미국에게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는 게 상대적으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를 좀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다음 주에 이 화요일 날, 이 11일 날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발표되는데 지금 5월 달까지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잖아요. 사실은 6월 달에도 그렇게 별로 썩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아요. 최근에 이 뭐 무역협회인가에서 서베이 조사를 하기로는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일 거다라고 전망한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좀 전망이 좀 어둡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의 마이너스 폭이 조금 좁혀졌을지 요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수요일날 고용동향 발표될 텐데 뭐 최근에 정부가 일자리를 뭐 아르바이트형이든 또 내지는 뭐 공공복지용이든 뭐 이런 식으로 좀 늘렸기 때문에 뭐 일자리는 뭐 20만 건 내외 나올 것 같고요. 금요일날 이제 그린북이라고 일컬어지는 최근 경제 동향 나오는데 최근에 국내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국내 지표도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반면에 이제 미국 쪽 지표들은 조금 기대가 있는데요. 다음 주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금요일 날 소매 판매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 미국도 최근에 좀 지표들은 좀 슬로우 다운 하는 모습이에요. 특히 지난 주말 발표됐던 고용 지표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.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주가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상해종합지수가 부진한 거에 비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, 나스닥 지수는 뭐 엄청나게 최근에 빠른 회복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미국의 경제 지표는 그나마 조금 양호한 모습인 상황이고요.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타격이 중국은 상당히 큰 반면에 미국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실제로 지난주에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또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여건 그리고 또 연준이 빠르게 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쳐지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라던가 경제의 밑단을 좀 막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.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6월 18일 날 또 재선 출정식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경한 정책들을 좀 계속 이어갈 것 같고 이런 정책들이 또 일부 최근에 좀 먹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. 지난주에 그 멕시코에게 그 이민자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또 멕시코가 고위급이 그만 막 미국 쪽으로 쫓아와가지고 협상을 지금 타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무제한 연기를 하는 쪽으로 관세 결과는 났고요. 사실 이게 안 좋은 선례일 것 같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무기화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.
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관세로 좀 위협을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이끌려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지금 일단은 그 미국 무역 대표부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25% 관세 매기는 거를 당초로 이제 6월 1일로 하기로 했다가 뭐 15일로 좀 연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. 지금 요번 달 말에 G20 회의가 열리는데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게 나머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 관세 매기는 것도 G20 지켜보고 하겠다.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트럼프는 이 중국을 조금 코너에 몰아놓고 압박을 하면서 데드라인을 주면서 이때까지 니네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거 해봐.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속 자기에게 유리한 구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미국 입장에서는 뭐랄까요, 아주 용이 주도한 거고,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얄미운 거고, 어쨌든 간에 그 어느 쪽으로든 빨리 승부의 추가 기울어지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안도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중국이 순수히 이렇게 꼬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악영향은 미국보다는 중국 쪽이 훨씬 크다라는 게 전체적인 평가이고, 그런 것들이 다음 주에 좀 나타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상당히 좀 장기화되고 무역 협상 타결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정 부분 금융시장에서의 안도감들은 좀 먼저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냐,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특히나 이제 최근처럼 조기에 중앙은행들이 시장에 개입해주는, 경기를 부양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의외로 주식과 채권이 어떻게 보면은 동반 강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들로 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주식은 주식 나름대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부활, 뭐 이거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,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을 테고,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뭐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 다음번 금리 인하까지 또 시장은 프라이싱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시장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금융시장이 좀 개선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런 안정적인 금융시장의 모습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저는 오늘 주간 전망소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주에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글로벌 ABS 컨퍼런스 참석차 출장 가게 되는데요. 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 건승하시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